문자 언어를 매개로 하는 데 비해 디카시는 문자와 동등한 가치로 사진을 활용하는 것. 디카시는 사진을 찍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감흥이 살아난 걸 그대로 적어서 물론 수정은 할 수 있지만 퍼스트 드래프트나 주제는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따로 찍고 내가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10년 후에 글을 쓴다든가 하면 오히려 조금 디카시의 본질에서는 살짝 벗어나고요. 가장 멀어지는 것은 뭐냐면 주의할 것은 옛날에 써놓은 그 자기가 써놓은 자작시에다가 거기에 합당한 사진을 찍으려고 막 돌아다니면 그 디카시의 정신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진을 찍는 순간 떠오르는 감흥을 그 자리에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디카시와 시화전 우리 그때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 시화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림을 먼저 막 그려놓고 시를 써도 됐고 시를 먼저 쓰고 거기에 합당한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디카시는 바로 at the same time에 좀 약간 그 순간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기적인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는 자기적인 결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시각적인 면과 언어적인 면의 자기적 결합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순간적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아직은 정확한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 때가 아니라서 위험하긴 하지만 이 개념은 이상옥 교수님께서 자기적 결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 디카시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카, 스마트폰 시대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풍경을 찍을 것이 아니라 사물의 표정, 쓰레기통 혹은 한 인물의 눈썹, 속눈썹 이런 것들도 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디카시를 찍을 때는 심지어는 이 상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그때 일어나는 그 시적인 문학적 감흥이 날아가기 전에 포착하여 언어화한 것을 매칭하는 그런 작업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죠. 한국에서의 디카시는 지금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왼쪽 거는요 핫팩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빠의 따뜻한 애정 여기까지 느껴지네 내 마음속 핫팩. 칠성중학교 1학년 학생 문기곤의 학생의 작품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비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비상이라는 작품은 송찬호 시인 정말 시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몇 시인 중에 전문 시인이죠. 전문 시인도 이런 디카시를 쓰고 있습니다. 송찬호 시인의 비상. 오래된 꿈이여 호두나무 고사목이 된 오래된 꿈이여 날 잡구나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네, 혹시 날 잡구나 한 번만 더 날 잡구나 누구의 작품에 나오는 거죠?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엔딩 파트잖아요. 마지막 문장을 이분은 참 패러디해서 냈는데 송찬호 시인의 찍은 저 사진을 보세요. 저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포에틱하고 고목인데 어떻게 하필이면 저기서 저 꼭대기가 새의 부리 모양이고 눈은 왜 또 저기에 구멍이 난 거예요. 저런 거 풍경 보시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찍어야 한다. 찍으면서 떠오르는 거. 저거 새 같다. 우선 찍으시면서 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거 고목인데 날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벌써 여기 중첩성이 들어가죠. 새는 날아야 하는데 그 새는 이미 고목이 된 새다. 나무의 이미지와 새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와 비상의 이미지를 한데 연결함으로써 우리에게 굉장한 그 상징성을 그 모순과 그 내재된 그 어떤 상징성, 중첩성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전문가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또 그렇게 전문 시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디카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카시에 대해서 그러면 참고 서적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 디카시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디카시 창작 입문, 그리고 또 디카시의 매혹, 디카시 창작 입문은 여러 분들이 디카시에 응모해가지고 나온 작품들이 많이 디카시 창작 입문은 이상호 박사님이 쓰셨고 디카시의 매혹은 이제 김종혜 교수님하고 이상호 교수님이 같이 편집을 했는데 이제까지 이제 그 디카시 그 응모전에 당선되신 분들 또 전문 시인들, 아마추어 시인들 다 이렇게 합동으로 낸 작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매 서정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러면 디카시를 우리가 할 때 사진하고 시를 따로따로 half and half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디카시라고 나도 쓰고 싶은데 저 사진에다가 글씨를 박을 것인지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찬호 시인은 사진 따로 그 옆에 시를 적었지만 홍매서정이라는 작품은 보니까 저기에는 그 사진의 작품에 저렇게 검은 부분이 있을 때는 저렇게 글씨가 들어가도 아름답겠구나. 이거는 각자 작가분들의 신미성에 의거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아마 시인이라는 작품을 최금진 시인께서 저기 오타가 났는데 그는 차가운 돌 속에 박히기로 했다. 사람들은 지나갔다, 멈추었다, 그리고 글을 읽었다. 우리 같으면 시를 읽었다 할 텐데 글을 읽었다. 왜냐하면 시는 곧 작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시가 되었다. 저도 웅덩이를 산책길에서 웅덩이 같은 거 비가 온 그 다음에 웅덩이를 사진으로 찍고 내가 그랬어요. 웅덩이는 하늘에 있는 풍경을 그대로 또 보여준다. 웅덩이 안에도 하늘이 있고 새가 난다. 뭐 이렇게는 썼는데 저걸 보고 시인이라는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공광규 시인의 목배 바지 무늬 혹시 목배 바지 따뜻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입었던 그 목배 바지가 저 꽃밭에 여러 꽃들이 있는 그 목배 바지 무늬로 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상상력을 가지고 오죠. 몸매를 잊은 지 오래된 어머니가 일바지를 입고 닭고랑 농고랑으로 이른해 넘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옥문이 물감을 들여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이런 시를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공광규 시인은 전문 시인이십니다. 길, 류인자 외롭다고 심장에 뾰족한 칼날 세울 필요 없어. 정말 우연히 만났어도 이미 우리 가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길 동무. 어떤 저렇게 우연적인 뾰족한 나뭇가지 위에 단풍 든 낙엽이 마치 길동무해서 떠나가는 그런 따뜻한 심정을 저런 사진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서정에 사진과 시를 결합하는 디카시를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디카시 선수남의 디카시 문해학교를 보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를 시어로만 언어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해학교 모내기 하다가 불이 나게 선생님 늦었습니까? 손톱 밑이 까만 85 초등 1학년 바구니라 쓰고 소쿨이라 읽는
85살에 이제 한글 철자법을 읽히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이걸 언어로만 읽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웃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와 사진과 결합했던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언어보다 먼저 비주얼로 눈이 먼저 같았는데 85된 그 할머니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 시를 읽으면 우리의 감성은 눈물로 변하죠. 아까는 웃었는데 저 사진이 들어가면 눈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카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나네시와 디카시가 공존하는 시대. 제가 21세기의 문학을 아마 한국에 나가서 이제 그 어떤 그 서점에 가서 요즘 한국 현대시는 어떤가 해가지고 들여다보면 읽기가 너무 난해해서 그래서 아마 책을 읽다가 다 못 읽으시고 책을 이게 시는 이제 나하고 많이 멀어졌어 라고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21세기의 한국 현대시의 특징은 좀 난해하다는 겁니다. 그냥 읽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런 난해시,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디카시는 내용이 난해했어요? 난해하지 않았어요? 난해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물이나 풍경과 급작스럽게 아주 순간적으로 결합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왼쪽 편에 시가 죽었냐라는 그런 물음들에 대한 답으로서 아니다. 21세기의 현대문화는 아주 촉각적이고 그러면서도 쉬운 그리고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는 디카시의 출연을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수의 그러더이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바이틈에 마치 채송화 같기도 한 그런 꽃 하나를 찍어놓고요. 이렇게 썼어요. 살아보니 곁뎌지더이다. 곁뎌보니 사라지더이다. 마치 그 두 줄은 하이쿠보다도 더 짧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21세기에는 미래파라든가 이런 실험적인 기법의 시가 또 21세기를 반영하면서 at the same time 우리가 또 이제 그 같은 이런 짤막하고 쉬운 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이는 흔히들 디카시는 옛날에 시조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삼행시, 오행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다 라고 실제로 책에서도 디카시는 5줄 정도의 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디카시들도 대체적으로 뭐 7줄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보통 산문시나 실험적인 기법의 시들보다는 짧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작품에 시가 들어가고 또한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비주얼리도 half and half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디카시의 길이가 계속 짧을 것인가? 전 그것을 제가 문제 제기로 해봤어요. 앞으로 점점점 우리가 이 디카시가 많은 전 국민의 시운동이라고 했을 때 고집스럽게 이거 좀 길게 쓰면 안 돼? 라는 사람은 왜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꼭 액자에 담아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진 하나 있고 옆으로 쭉 수평적으로 여기 계신 테이블만한 크기로 한다면 디카시의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디카시의 또한 전망에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열의 방식인데요. 자, 왼쪽 편은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고 그 위에 글씨를 박는 것, 오른쪽에서는 위에 사진이 있고 밑에 또 시가 언어화돼서 들어가는 이런 나열 방식,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 그것은 작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디카시의 정의는 디지털 카메라, including 스마트폰.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거 플러스 언어화된 시인데, 여기를 보면 민간요법 최대호 시인의 민간요법이라는 시를 보면 이것이 사진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네요. 한번 볼까요? 두통이 심할 때, 감기가 왔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예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있다. 퇴근하기? 네, 이거는 예상 두통약을 먹는 게 아니라 퇴근하기가 민간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디카시가 첫 출발은 사진과 짤막한 오행보다 less than 5 lines, 네, 그런 것이 언어화된 것이 디카시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더 넓혀져서 이 사진 대신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결합시킨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행을 넘어서도 5 lines보다도 더 길어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디카시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